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우남정. 후계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 중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출하는 자리. 준비들 되었느냐? 예. 드리거라. 대결 요리는 바로 황복회. 젓가락을 대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독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청산가리보다 독한 게 보고도 이거 몰라? 난 실수 같은 거 안 해! 칼 모양이 특이한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칼의 주인을 어떻게 찾을 생각이십니까? 문화재청과 함께 요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리사인 대령 숙수의 칼이 발견된 오늘날 적통을 찾는 요리 대회가 벌어질 예정. 담당 PD는 지인 중 요리에 일가견 있는 한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그는 바로 5년 전 실수로 현재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요리계를 떠난 성찬. PD는 성찬의 출전을 원하지만 거절합니다. 대령 수수 칼을 준다고요? 저기요, 우리 아직 인사도 안 했어요. 김진수예요. 그쪽은 성찬 씨죠? 언제 또 오시려고요? 또 올 거야. 너 시합 참가시키려면 매일 와야 돼. 다음날 성찬을 출전시키기 위한 독종 진수의 설득. 참가 신청서 써놨어요. 이름 옆에 사인만 해서 자면서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요? 사인하세요. 미안해요. 참 괜히 미안하네. 미안하다고요? 그럼 접수해요. 꼭이요. 요리라곤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성찬은 우남정에 들어섭니다.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제자들 속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모두를 긴장케 하죠.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성장에 2등의 삶을 살아야 했던 봉주. 봉주는 5년 전 성찬과 우남정 자리를 놓고 요리 대결을 펼친 인물. 최고가 되겠다던 성찬의 꿈은 황복회 사건으로 인해 봉주에게 내주어야만 했죠.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사람을 죽여.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성찬. 사실 그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요리하던 자신의 모습이.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는 성찬의 발길을 요리 대회로 이끕니다. 잘 보고 있어. 그렇게 마을 이장과 함께 찾은 경연장. 예선 주제는 바로 조. 성찬은 꿩을 선택하죠. 조선시대에 매를 길러서 꿩을 잡는 관청도 있었어. 그만큼 꿩은 귀한. 이 정도면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야겠어요. 역시 우남정의 우석수 나와요. 가볍게 예선전을 통과하는 성찬과 봉주. 그날 밤 할아버지 몸만 이거 아니야. 준치 멈춰. 옛날 우리 할배가 토란을 좋아했다 아이가. 그걸 준치라 하대. 그러면 준치 몸은 토란 때 아이건. 오늘은 본선을 치르는 날. 그곳에서 우연히 로비하는 봉주를 본 성찬. 성찬의 조의 황복이라 로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아, 재료 바꾸자. 주최 측에 얘기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심사를 시작합니다. 일품 요리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런데 5년 전과 같은 황복회로 만회하고 싶은 성찬. 이유는 우남정에 있었던 평가단이 다수 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들. 형, 준비 끝났으면 옷 갈아입어. 사실 완벽에 가까운 성찬의 황복회에 독을 심은 건 바로 봉주였습니다. 이건 대규정에 어긋납니다. 규정상 시식도 하라고 실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걸 누가 먹느냐가 문제지. 그때 진수의 솔선수범 시식으로 성찬의 회는 평가받으며 위기를 넘기죠. 이어 성찬과 봉주의 거침없는 질주. 아, 연꽃 위에 달이 떴습니다. 9점, 10점, 10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야, 감정당 모두가 오늘은 투비앤컬처 코리아 김수진 원장님을 모시고 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동화적의 조리법이 지금의 산적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중엽에 그 조리법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요리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성찬이 우세. 그렇게 승부처에 도달한 이들의 다음 미션은 최고의 수출 구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수출 구해? 사형수야? 성찬은 우남정 숫쟁이 출신 동생의 도움으로 전설의 숫쟁이
성희를 찾아갑니다. 이어 봉주까지. 오 사장님, 여기 웬일이시죠? 어떻게 알고 왔지? 우남정 주인 오봉주 씨다. 숯불구이가 예전만 못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은 이런 쓰레기 안 드셔도 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영수에게 돈이란 그저 한낱 종이일 뿐. 봉주의 로비 시도와 입방정은 성일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한편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복귀 중 우연히 성일의 어머니와 마주하게 된 성찬. 그리고 듣게 되는 성일의 과거. 유년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성일을 홀로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려 식량이 바닥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택한 선택은 재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숨겨야 했죠. 가마솥에 몰래 고구마를 두어 성일을 챙겼던 어머니. 자신을 내쫓은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언제나 가마솥에는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어머니. 아마도 남편의 빚으로 인해 급히 떠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숫쟁이로 성장의 어머니를 찾아간 성일. 그곳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목격하고 나 왜 이래 상관하지 마! 이성을 잃고 말았죠. 집행을 앞두고 보내온 성찬의 선물. 고마워요, 성찬 씨. 최고의 수출 만들어줄 겁니다. 이거예요.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아저씨가 보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마 씻기 전에 파티해야죠. 그렇게 최고의 수출 손에 쥔 이들. 그런데 승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봉주. 다음 날. 이야, 이제야 숯다운 수출 보네. 고개에서 수채 향이 느껴집니다. 최고예요, 최고. 봉주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 숯 가재에서 대패한 성찬. 다음 가재인 소 정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눈에 차지 않는 소들 뿐. 공주, 청양, 홍성 전국에 있는 우시장 다 돌아다녔어. 이젠 시간도 없다니까. 성찬은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짜다. 형이 잡을 거지? 왜? 너 한 번만 더 이 뻥끝에 그냥 확. 딸처럼 귀여운 소를 선택한 것. 오남정을 낳아서 널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트럭을 샀어. 한편 길을 쓰는 봉주의 소. 성찬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딸의 자세. 네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숯 가재에서 벌어진 점수차로 기본만 나와도 승리하는 봉주. 등급 심사서 우리가 만점 받아도 지는 거잖아. 막말로 봉주새가 빵점 맞겠어. 그럼 판정사님들 시작하시죠. 정상 지방생 넘버 3 정상 오봉주 770점, 성찬 680점. 그때 봉주의 실수로 재대결의 기회가 오고 이게 바로 근출혈입니다. 힘 예민한 동물이에요. 운송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출혈을 일으켜요. 도대체 어떤 탕이었기에 임금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령숙소의 후계자라면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성찬. 성찬의 할아버지가 대령숙소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합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요리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미워서 울었어. 그렇게 잠정 미뤄진 결승전. 난데없는 할아버지의 삼겹살 타령에 정성껏 준비한 성찬. 하지만 알 수 없는 할아버지의 행동. 한편 대결을 피해 시간을 번 봉주. 그는 대령 숙소의 의문의 탕, 비전지탕이 궁금할 뿐이죠. 비전지탕이 뭐냐고! 그때 조부의 액자뒤 숨겨진 비전지탕 두루마리를 손에 쥔 봉주. 왕아야니 다이다이 유케츠가てきた貴重な料理だ. 명심하겠습니다. 모시던 임금이 승하하셨는데 음식은 만들어 뭐합니까? 사실 대령 숙소에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순종 승하 직후 나라를 배신한 봉주의 조부, 그리고 대령 숙소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성찬의 조부. 아, 고깃국 끓이는구나. 뭐 준비할 거 있으면 시켜요. 시장은 내가 갔다 올게. 준치모, 이거 말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나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 맞지? 요리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 손목을 자른 대령 숙소. 안 됩니다, 스승님. 그는 간절히 부탁하죠. 독수를 따라줄 것을. 이젠 상감마마의 연애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번 심사는 대령 숙소의 칼을 반환하신 후지와라 씨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 조부께서 비전으로 물려주신 소고기탕입니다. 맛과 화려함이 특징입니다. 화려한 봉주의 소고기 국과는 비교적 사기 그릇에 아무런 멋을 내지 않은 성찬의 소박한 육개장. 그렇습니다. 그 속엔 조선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성찬의 조부가 원했던 삼겹살은 바로 양지 삼겹살로 평생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조선의 민초. 고추 기름엔 맵고 강한 조선의 기세. 준치몸이라 불린 토란대는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음을 표현. 고사리에는 들풀처럼 번지는 조선의 의지를 담았죠. 나라 잃은 순종은 대령 숙소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것. 반면 봉주가 준비한 비전지탕은 조부의 숨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이유는 한식의 일식을 가미한 내선일체의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리에 마음을 담는 최고의 요리사 성찬은 대령 숙소의 정신을 이어받아 칼을 손에 쥐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사랑도 쟁취하게 되는데 여기는 내 딸 김진수, 여기는 이름이 성찬이. 평소 성찬을 아끼는 거래처 사장님의 딸 소개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매기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린 영화 식객은 허영만 원작 만화를 모태로 만든 영화인데요.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을 만큼 원작의 힘은 대단했죠. 요즘처럼 각종 미디어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개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는 영화였습니다. 한편 원작을 사랑하는 매니아층에선 많은 각색에 불편함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빠른 전개와 중간중간 조연들의 에피소드, 그리고 히스토리는 탄탄히 잘 짜여진 스토리라 생각이 드네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성찬이 딸처럼 키운 소에게서 원앙을 떼고 길고 좁은 통로의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소와 마지막 길을 보내는 성찬이 번갈아 클로즈업하는 씬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된 내용 외에도 재밌는 각종 에피소드와 감동 스토리가 존재하니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정주행 추천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매기무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